자, 동영상 잘 봤습니까? 자, 이제는 학습지 동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2학년 한국사 일제식민지 침략 과정,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저항에 대한 학습지 첫 번째 1910년대 내용입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랑 좀 다르지만 여기 보면 여러분이 이 정도는 알 것 같아서 상식으로 2번 볼까? 2번? 2번만.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일본의 항복을 받기 위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것은 뭘 투하했을까요? 요 정도는 알겠지. 원자 폭탄, 원자 폭탄을 투하했지. 요 정도는 그냥 심심풀이로 알고 가자, 이런 의미에서. 자, 그럼 1910년대 식민지 경영, 식민지 통치에 대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1910년 한일 병합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식민지를 통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땅, 조선,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대한제국을 조선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조선이라 부르게 되지. 자, 그러면서 식민통치 최고기관으로 무엇을 설치했다? 조선 총독부를 설치합니다. 조선 총독부. 조선 총독부를 설치. 이 기관이 바로 식민통치 최고기관이야. 자, 그전에는 총독부가 아니고 뭐가 있었지? 그전에는 뭐가 있었지? 자, 그전에는 통감부가 있었지. 통감부. 자, 교과서 272쪽. 자, 우리 교과서 272쪽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272쪽 하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 펴놓고, 자, 교과서 준비합니다. 272쪽 날개에 보면 조선 총독부 사진이 있어. 남산의 통감부 청사를 총독부 청사로 사용하다가 경복궁 일부를 철거하고 조선 총독부 청사로 이전하였다. 그전에는 뭐가 있었다? 통감부가 있었다. 그게 뭐로 바뀌었다? 총독부로 바뀌었다라는 거. 자, 이게 경복궁 앞에 조선 총독부 청사가 있었는데 이걸 중앙청으로 해방되고 나서 중앙청으로 사용하다가 언제 이걸 철거했지?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펼친 대통령 누구? 누구? 김영삼 대통령이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했다고 했어. 우리 직선제 이후에 대통령 업적할 때 배웠어. 김영삼 대통령이 이걸 철거한 거야. 그리고 요 윗부분이 지금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보관되어 있어. 나중에 한번 가보기 바랍니다. 요 부분만 남아있는 거야. 자, 요 조선 총독부가 되면서 식민지를 경영한다라는 거 기억해주고, 조선 총독부의 짱은 뭐라 불러? 총독이지, 총독. 이 총독은 누가? 무관, 군인 출신이 담당한다 그랬지? 현역 육해군 대장 중에 한 명을 총독으로 임명한다. 1번 서열 2위라 그랬다, 그치? 자, 이 사람은 행정, 입법권, 사법권을 장악하고 군대를 통솔하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조선 식민지에서 가지고 있었다. 조선 식민지에선 짱이었다, 이런 얘기야, 그치? 자, 그리고 하나 더,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니까 조금 캥겼나 보지? 그래서 니네들한테도 의견을 물을게. 친일파로 구성된 중추원을 만듭니다. 중추원. 친일파로 구성된 중추원을 만든다. 그리고 지방제도를 개편해서 면장, 제일 마지막 단인 면장을 식민통치의 동반자로 삼으면서 면장이 작은 시골에서도 친일파 역할을 하면서 조선 식민지 경영에 가장 천병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으로 면장을 이용했다는 내용. 자, 조선 총독부에 총독이 임명되었다라는 내용 잠깐 보고 갈게. 다시 한번 교과서 272쪽 제일 위에 보면 생각을 여는 이야기 보면 나와. 생각을 여는 이야기 한번 볼게. 1910년 7월 23일 일본의 정부의 현직 육군 대장 무관 출신이다 그랬지. 3대 통감으로 부임하던 데라우치가 일본군의 호위를 받으며
경성의 일본인 거리를 지나고 있다. 자, 이 모습 보인다. 그치? 그런데 이 데라우치는 한 달 뒤인 1910년 8월 29일 날 한국 병합조약이 되면서 뭐가 돼? 초대 총독이 된다. 자, 뭐로 왔다가 통감으로 왔다가 총독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했던 무지막지한 통치를 우리는 무단 통치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나지? 무관 출신 총독이다. 무관 출신 총독이다. 해방될 때까지 무관 출신 총독이 정권을 잡습니다. 식민지 경영을 합니다. 자, 여기서 228쪽 잠깐 넘겨볼게. 228쪽. 228쪽에 보면 또 하나의 사진이 하나 나오는데 228쪽 생각을 여는 이야기 한번 보면 한일 병합 기념 우편 엽서가 딱 나와. 자, 보이지? 근데 거기에 보면 4명의 사진이 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제일 왼쪽부터 황태자, 영친한, 이우란다. 이은. 그러니까 고종황제 아들이야. 그 다음에 데라우치 총독. 그 다음 이완용. 그 유명한 이완용 을사오적. 그 다음 마지막에 손해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이었어. 근데 안중근한테 죽었잖아. 그리고 나서 부임한 사람이 손해통감이 2대고 그 다음에 아까 데라우치가 3대 통감인데 한일 병합조약 되면서 뭐가 되었다? 총독이 되었다. 이런 얘기다. 그치? 통감에서 총독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식민지가 되면서 총독이야. 그 전까지는 통감이야. 을사조약으로 통감부가 설치되었고 한일 병합조약으로 식민지가 되면서는 총독부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러면 다시 교과서 272쪽 펴놓고 272쪽 펴놓고 교과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데라우치가 총독이 되면서 무슨 통치했다? 무단 통치 실시. 다른 말로 헌병 경찰 통치라고도 한다. 치안학부 구실로 경찰 관서와 헌병 기관을 설치하고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한다. 헌병은 군인 잡는 경찰이라고 했어. 이 군인 잡는 경찰이 일반 경찰까지 업무까지 봤다 이런 얘기지. 헌병이 경찰 업무 지휘하고 경찰 업무 및 일반 행정 업무까지 관여하면서 경찰 위에 헌병이 모든 것을 통솔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리고 이 헌병한테는 막대한 권한이 있었다. 그게 뭐다? 즉결처분권. 즉결처분. 바로 법 없이 헌병이 바로 끌고 갈 수 있었고 이들한테 또 무엇을 했다? 끌고 간 조선인들한테 조선인만 조선인만 엉덩이 까고 때렸다라는 얘기. 조선인만 엉덩이 까고 때렸다 그랬지. 자, 그럼 교과서 보면서 다시 확인할게. 자, 교과서 272쪽 날개에 보면 자, 이 칼찬 군인들, 헌병들 나오면 언제 무단통치 1910년대라는 거 기억해주고 자, 일제강점기 후 불과 1년 만에 3배 이상의 늘어난 경찰과 헌병이 한국인을 감시했다라는 헌병 경찰. 자, 그들한테 어떠한 게 있었다? 즉결처분. 그리고 이들한테 막강한 권력이 또 뭐가 있었어? 조선인에게만 있었던 조선태영령 273쪽 조선태영령 한파. 자, 제7조 태형은 30 이상일 경우에는 이를 한 번에 집행하지 않고 30이 넘길 때마다 1회씩 증가시킨다. 태형의 집행은 하루에 한 회를 넘길 수 없다. 자, 여기 그림에 보면 이게 태야. 이게 태. 몽둥이 같은 걸 태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눕혀가지고 엎드리는 거지. 엎드려가지고 엉덩이를 태로 때리는 거야. 그치? 여기 보면 30 이상일 경우에는 한 번에
않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딱 30대만 때리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때리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날 만약에 태 50대 그러면 하루에 30대, 그 다음날 20대 때린다는 얘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본령은 조선인에게만 적용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권 유린 같은 형벌을 조선인에게만 했다라는 얘기야. 조선인에게만. 자, 보자. 시행규칙 봐. 시행규칙 1조. 태형은 수형자를 형판 위에 엎드리게 하고 그자의 양팔을 좌우로 벌리게 하여 형판에 묶고 양다리로 같이 묶은 후에 볼기 부분을 노출시켜 엉덩이를 까고 맨살에다 때리는 거야. 엉덩이를 까고 맨살에다가 정말 끔찍한 형벌 조선 태형령 1910년대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경찰범 처벌 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헌병경찰한테 어마어마한 권한을 줬다 그랬지. 자, 어떤 사람들을 잡았냐 그러면 신청하지 않는 신문, 잡지, 기타 출판물을 배부하고 그 대금을 요구하거나 또는 억지로 그 구독 신청을 요구하는 자, 함부로 대중을 모아 관공서에 청원 또는 진정을 남용한 자, 불온한 연설을 하거나 불온 문서, 독서, 시가를 게시, 반포, 낭독한 자, 큰 소리로 읊은 자, 남을 유혹하 유언비어 허위 보도한 자. 그러니까 입 열고 떠드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무조건 다 잡아 족친다라는 뜻. 잡아 족친다. 그게 언제? 무단 통치 1910년대다 이런 얘기. 자, 그 내용 여기 나온다. 자, 먼저 일반 관리와 교원에게 뭐 했다? 제복과 칼차게 했다라는 것. 제복과 칼차게 했다. 제복 및 칼찬 교사 나오면 1910년대 방금 봤던 그 273쪽 다시 한번 볼게. 제복 입고 칼찬 교사. 자, 이 칼 나오면 무조건 10년대다. 그렇지? 칼찬 헌병 나왔고 칼찬 교사들 나왔다. 1910년대 이 사진 꼭 기억하세요. 칼 차고 제복 입은 교사 1910년대 무단 통치였다. 자, 출판, 언론, 결사의 자유 박탈, 한국인 발행신문 폐간, 역사서 잡지 출간 금지, 정치행동, 정치단체 학회, 정치행동 무조건 안 돼. 금지, 폐간, 해산, 금지. 무조건 떠들고 얘기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다 잡아 족치는 무지막지한 통치, 무단 통치 몇 년대? 1910년대 이런 얘기. 자, 이렇게 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시켜야 되겠지. 자, 어떻게? 일본인 위주로. 니는 조선인 아니야? 일본인이야? 그리고 고등교육, 즉 대학을 못 가게 했어. 하지만 친일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친일파의 조선인들은 갔겠지, 자식들은. 대부분 갈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 그리고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을 실시했고 수업 연한은 4년으로 했다 이런 얘기. 자, 그거 관련된 내용 273쪽 다시 보겠습니다. 자, 273쪽 조선교육령. 자, 조선교육령에 보면 제5조 보통교육은 이런 말 나온다 그치. 자, 그 다음에 국어 일본어를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실업교육은 자,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으로 나누어서 실시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일본어를 보급한다라는 거. 이때까지는 조선어도 같이 쓰긴 썼어. 하지만 일본어를 위주로 했다라는 거, 일본어를 국어로 사용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 기억해줘. 자, 이렇게 정치로 억압하고 강제로 묶어버리는 무지막지한 무단 통치를 실시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뺏어갈 것 뺏어가야지. 그게 뭐? 자, 식민지 경영하는 이유가 뭐라 그래서? 자원약탈이라 그랬지. 자, 자원약탈하려면 가장 중요한 땅을 뺏어가야지.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치? 명분은 좋아, 명분은 뭐 당연히 공정한 지세 분담,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한다. 다 니네 좋으라고 하는 거야. 라는 명분으로서 대부분 긍정적인 명분으로 식민지 정책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다 뭐? 탄압이고
빼앗아 가려는 목적이다. 그치? 자, 그 목적이 뭐다? 식민 통치에 대해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토지를 약탈하고 일본인들의 토지 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실시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뭘 발표해? 토지 조사령. 그래서 토지 조사령이 뭔데요? 신고해. 어떻게? 기간 내에 누가? 토지 소유권자가 직접 신고해. 이걸 다른 말로 뭐야? 증거를 갖고 와. 증거주의. 신고주의, 증거주의. 자, 신고주의, 증거주의, 기한 내. 못하면 어떻게 돼? 1번 거 이래 되는 거지. 1번 거. 자, 그래서 대표적인 건 뭐야? 황실 소유한 거. 대한제국이 없어졌으니까 황실 소유한 땅들은 다 일본인께 된다 이런 얘기다. 그치? 그 다음에 마을 문중이라는 것도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다 뭐야? 국유지는 다 1번 거 이래 되는 거지. 그래서 토지를 약탈해서 이것을 어디서 관리한다? 이것을 어디서 관리한다? 동양 척식 주식 회사에서 관리한다. 왜? 요 토지를 관리해서 누구한테 주려고? 일본인한테 토지를 주려고. 그래서 회사나 일본인 지주에게 쉽게 팔아먹으려고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다가 이렇게 주는 거야. 그치?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농민들은 몰락하게 되고 뭐만 인정한다?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하게 되고 관습적으로 할아버지 때부터 관습적으로 붙여먹던 경작권, 다른 말로 뭐 도지권을 부정당하게 되는. 그러면서 식민지 또 다른 지주제, 식민지 친일파가 갑이 되는, 지주가 되는 식민지 지주제가 강화되고 농민들은 소장농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 소장농을 우리가 뭐야? 어떤 소장농? 기한부 계약제.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 계약이다 이런 뜻이 되겠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계약. 그래서 그들은 너무너무 살기 힘드니까 화전민 산속에 올라가서 나무나 풀을 태워서 그걸 밭으로 이용하는 화전민 아니면 만주나 연해주로 이제 떠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만주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지. 동양척식주식회사 나왔는데 요거 내용 잠깐 하고 갈게.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어디 나와 있냐 하면 교과서 243쪽 볼까? 243쪽. 자, 243쪽에 보면 동양척식주식회사 나와 있다. 그치? 동양척식주식. 이렇게 생겼다. 그치? 이렇게 동양척식주식회사. 자,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내용 한번 볼게. 러일전쟁 후 철도 부지와 군용지 확보를 명목으로 국유지, 역둔토, 역 옆에 있는 땅들, 역둔토를 약탈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를 배후에서 권장하였을 뿐 아니라 일본인이 자유롭게 한국에 갈 수 있도록 이민법까지 개정하고 나아가 1908년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세워 군장토 등 국유화한 황실 소유 토지를 일본인에게 싼 값에 불화하였다. 이렇게 나왔다.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조선의 땅들을 이제 관리한 거다. 근데 요거 잘 봐.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언제 만들어졌어? 1908년이네. 1908년은 조선 총독부가 있을 때야, 조선 통감부가 있을 때야. 1908년은 조선 통감부 있을 때야. 아직 나라가 식민지가 안 되었을 때다. 그 전에 미리 땅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했다라는 얘기겠지. 1908년 통감부 있을 때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미리 만들었었다는 거 선생님 강조하고 있다. 기억해줘. 자, 그렇게 땅을 빼앗은 다음에 그 다음 뭐야? 땅 위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가야 되겠다. 그치? 땅 위에 만든 회사 마음대로 만들 수 없어. 회사령을 공포합니다. 회사령 공포. 회사령을 공포하는 이유는 뭐야? 한국인의 기업 설립 통제.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 선별적 지원, 즉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한반도에서 조선 땅에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총독의 허가를 받아라. 허가제, 회사령 허가제다 그랬어. 허가제, 회사령 허가제다 그랬다. 그러면서 민족 자본이 육성될 수가 없었다. 그렇지. 민족 자본 육성될 수 없었다. 자, 그리고 또 땅 위에 있는 것들 뭐 가져가야 돼? 땅 위에 있는 것들을, 그 땅이라는 것은 영토를 얘기하니까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다 일본 거, 산 위에 있는 나무들, 꽃들, 풀들 다 그 땅 속에 있는 귀금속들 다, 철광석 다 일본 거 이래 되는 거지. 그리고 더 나가서 돈 되는 것들, 담배, 인삼, 소금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그걸 나라에서 모두 다 일괄적으로 판매하는 전매 사업을 누가? 일제 총독부, 조선 총독부가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없어 이제부터. 조선은행으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일본의 화폐를 사용하게끔 바꾸게 되는 거지. 자, 이러면서 일본 식민지 경영의 본격화가 시작되는 1910년대 얘기를 배웠습니다. 자, 그럼 확인하기를 통해서 내용 점검할게요. 1910년 일제는 헌병이 경찰 업무를 지휘하고 일반 경찰 업무를 관여하는 헌병경찰제 를 시행하였다. 토지조사의 결과 지주의 소유권만이 인정되는 식민지 지주제. 친일파가 지주가 되는 식민지 지주제가 강화되고, 그 반면에 뭐 어떻게 돼? 결국에는 기한부 계약제 소장농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얘기. 이렇게 연결된다. 그치? 자, 그 다음 무단통치에 대한 얘기. 1910년대 전반적인 얘기다. 그치? 자, 헌병이 경찰 업무까지 관장하였다. 당연하죠. 헌병경찰이 직결처분권 부여하였다. 그래서 조선인만 엉덩이 때렸다. 조선태형령 같이 기억하고, 일반 관리나 관원, 교사가 제복과 칼 찼다. 칼찬 교사.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은 그대로 간행하였다. 떠들지 마, 말하지 마, 책 보지 마. 당연히 폐간시켰겠지. 그치? 답은 4번이고. 헌병경찰이 세금 징수, 검열, 언론 지도 등 일반 행정 업무까지 관여하였다. 경찰 위에 경찰, 헌병경찰제도. 언제? 무단통치. 그치? 무단통치 1910년대에 조선 식민지 경영의 내용을 봤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당연히 한민족은 저항해야 되겠지. 저항의 역사 같이 하도록 할게요. 바로 학습지 넘겨서 저항의 역사 1910년대 내용입니다. 자,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은 교과서의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내용 정리로 넘어간다. 자, 1910년대 저항의 모습입니다. 1910년대 저항의 모습. 자, 이것은 어디 30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308쪽. 자, 308쪽 먼저 볼까? 308쪽. 자, 308쪽. 우리 신민회 할 때 그때 이회영 노블레스 오블리즈 할 때 그 부분이야. 308쪽. 우리 배웠었지, 그치? 그때 선생님이 페이지 수 잘못 얘기했던 바로 그 페이지 308쪽. 자, 여기에 보면 지도가 하나 나오는데, 이 지도 기억해 주세요. 이 지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서 서간도 지역. 여기가 서간도야. 그 다음에 용정이라는 곳, 여기가 북간도야.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 여기가 뭐야? 연해주야. 자, 위치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위치에 생겼던 독립국외 운동기지들 기억해줘. 자, 기억해줘. 자, 뭐? 서간도의 신흥무관학교. 그 다음, 북간도의 서전서숙 명동학교. 그 다음 뭐? 북로군정서. 그 다음에 여기 한 개 빠졌다. 그치? 뭐? 대한독립군. 그 다음,
연해주의 뭐, 연해주의 성명회, 권업회, 대한광복군 정부, 대한국민의회, 연해주, 기억해 주세요. 그렇지,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긴 대한독립군, 대한독립단, 여기 나와 있는, 자, 여기 대한독립단이랑 여기 대한독립군은 달라. 자, 그래서 헷갈려서 여러분은 서간도의 신흥무관학교, 서로군정서만 기억해 주면 돼. 서간도 신흥무관학교, 서로군정서 기억해 주고, 북간도의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학습지 볼게요. 자, 학습지 본다. 자, 북간도 지역. 자, 19세기 후반부터 몰락한 농민들이 북간도로 많이 이주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넘어간 조선인들이 모여서 살아서 신한촌을 만들지, 집단촌. 자, 그게 뭐야? 용종촌, 명동촌이라는 한인 집단촌을 만들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독립운동 기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여기 먼저 학생들을 교육시켜야 될 거 아니야. 나라를 빼앗겼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용종촌과 명동촌에서 학교를 만드니 그 학교 이름이 서전서숙 명동학교. 그리고 한반도에서부터 대종교 당군 할아버지를 숭배했던 대종교 종교인들이 북간도로 넘어와서 만든 중광단이라는 단체가 이 북간도에 넘어오면서 군사조직도 같이 만드니 그게 바로 북로군정서. 북로군정서, 중광당. 야, 중광당은 대종교 단체다 그랬다. 그치? 대종교 단체다. 대종교를 만든 사람 누구라 그랬어? 나철이라는 거. 나철 기억해줘. 나철의 대종교가 북간도에 와서 중광단을 만들었고, 그게 북로군정서 되었다라는 거 기억해주고, 아까 하나 책에서도 없었는데, 하나 더. 대한독립군. 기억해라. 대한독립군. 이 대한독립군이 왜 기억했냐 하면 그 우리나라 1920년대 최고의 무장투쟁 시작을 알렸던 바로 봉오동 전투.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 그 홍범도 장군이 이끌던 그 군대가 바로 대한독립군이거든. 그게 북간도에서도 있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서간도로 넘어갑니다. 서간도. 국내 의병 운동이 약화되자 국외 무관학교랑 독립군 기지 설립 계획을 수립합니다. 어디에서 최초로 공화정을 주장했던 바로 그 단체 신민회에서 그 무관학교랑 독립군 기지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신흥 강습소를 만든다. 그치? 신흥 강습소. 그 신흥 강습소가 뭐가 돼? 신흥 무관학교가 되고요. 그 신흥 무관학교에서 나온 그 신흥 무관학교에서 양성된 사람들이 만든 게 바로 서로군정서야. 자, 신민의 신흥 강습소, 신흥 무관학교, 서로군정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서간도입니다. 서간도. 자, 삼원보란 이름으로 나오기도 해. 삼원보. 서간도는 삼원보가 서간도다라는 것 같이.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한민족들이 많이 건너간 러시아. 바로 연해주 빼놓으면 안 되겠지. 자, 연해주에 역시 한민족들이 가서 집단촌을 만드니 그 연해주에 만들어진 집단촌은 신한촌이라고 해. 신한촌. 자, 신한촌이라고 해. 신한촌은 연해주야. 자, 신한촌 건설하고 거기서 만든 독립단체 권업회.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었지 뭐? 책에는 나오는데 성명회가 있었다. 성명회. 자, 권업회가 권업신문을 만들면서 독립운동을 이끌었고요. 그게 더 발전해서 이상설, 이동희가 중심이 되어서 만든 뭐? 대한광복군 정부. 그리고
이 대한광복군 정부가 좀 더 발전해서 3.1운동 이후에는 대한국민의회. 자, 이름이 헷갈리는 이름들이 너무나 많다, 그치? 그래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 자, 그래서 연해주 지역에는 이런 단체들이 있었고, 자, 저 멀리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미국까지 사람들이 갔을까요? 자, 그것은 정부 주도로 1903년부터 하와이 이주가 시작이 되었거든. 일제강점기 전이다. 미국이 그때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한국한테 직접 사람을 보내달라. 그럼 니네들 달러도 벌 수 있고 좋지 않냐?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나라 대한제국한테 부탁을 하면서 정부 주도로 하와이 이주합니다. 그러면서 미주 지역의 한인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하와이부터 시작을 해서 미주 본토, 그 다음에 멕시코 능지로 많은 한국인들이 이제 가게 된 거야. 자, 여기서 여러분 또 알아야 될 슬픈 역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진신부라는 거예요. 사진신부. 자, 교과서 319쪽 볼까? 319쪽. 319쪽 볼게. 319쪽 보게 되면 사진신부라는 말 나와. 사진신부. 1903년부터 1905년 하와이로 이주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독신 남성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1910년부터 한국에서 신부들을 구하기 시작했는데 하와이로 온 여성들은 사진만을 보고 결혼한다고 해서 사진 신부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하와이에 가서 힘들게 돈 벌고 있는데 그래도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하와이에 간 이주자들이. 그래서 그때 뭐 어마어마하게 일을 열 몇 시간씩 일하고 얼굴도 새카맣게 타고 머리도 못 감고 턱수염만 덥수룩한데 그걸 사진으로 찍으면 당연히 여자가 결혼하러 안 오겠지. 그래서 올 때 사진을 다 젊었을 때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하와이를 간 거야. 그래서 그 젊었을 때의 증명사진을 한국에 보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인데 하와이에 오면 돈 많이 벌게 해줄게. 그런 식으로 해서 사진만 보고 여자들을 꼬신 거지. 자, 그 사진을 보고, 잘생겼대? 그리고 돈도 많이 번다는데, 그래가지고 많은 한반도의 여자들이 하와이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을 뭐라 불렀다? 사진 신부라고 부른 거야. 자, 그러면서 하와이의 한인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지. 자, 그 내용 한번 읽어볼게. 자, 미주 지역. 하와이 이민은 1903년에 시작이 됩니다. 1905년까지 7천여 명의 한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러 하와이로 이주하였다. 한인 노동자들은 각 농장에서 노예와 같은 대우를 참으면서 하루 16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였고 임금과 대우가 좋은 일자리를 찾아 미국 서부, 멕시코, 쿠바 등지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미주 지역의 한인들은 서로 연대감을 가지고 조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한편 유학 또는 정치적 망명을 한 이승만, 안창호 등의 지식인들이 한인사회 지도자로 자리를 잡으니 먼저 구미위원회, 이승만이다, 그치? 이승만의 구미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외 외교활동을 통해 독립운동하였으며 독립의원군, 공채금 등을 모아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여 각지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이승만은 나오지 한인교회 학교 일반 단체를 매개로 외교활동을 하였으며 미주 본토에 근거지를 둔 안창호는 대한인국민회를 박용만은 하와이에서 대한인국민회 사나 대조선 국민군단을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자, 박용만 하와이의 대조선 국민군단 기억해줘. 하와이의 대조선 국민군단. 자, 그리고 멕시코 쿠바의 한인들은 대체로 대한인 국민회의 지도를 받았다. 광복 이후에는 주한 미군 배우자 홍요라 등이 가족제를 위하여 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고 전쟁 고아 미국 입양과 학생의 미국 유학 등이 활발해졌다. 미주 지역으로의 이민은 1988년 서울올림픽 대회를 정점으로 감소하였다라는 내용까지 미주 지역이 어떻게 해서 한인들이 많이 갔는가에 대한 내용 이제 알겠다, 그치? 자, 거기 잠깐 308쪽에 보게 되면 308쪽 다시 넘어갈까? 308쪽에 보게 되면
자, 거기 밑에 제일 아래 사진 보이지? 자, 대조선 국민군단의 시가행진. 대조선 국민군단 누구? 박용만이라는 독립 지도자가 만든 군 부대 이름이야. 그치? 이게 어디에 있어? 하와이에 있다 그랬다. 그치? 하와이의 박용만 대조선 국민군단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의 모습이었다. 그치? 자, 요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스티븐스 사살, 그 영화 같은 장인한 정명훈이 스티븐스 사살하면서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에 불씨를 태웠고요. 자,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대한인 국민회라는 얘기. 대한인 국민회가 만들어져서 미주 지역을 토대로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서 만주, 연해주 등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 누구? 안창호, 이승만, 그 다음에 하와이의 박용만, 대조선 국민군단을 결성해서 독립군 그러니까 장교 등을 육성하려고 했고요. 또 멕시코에서도 숙무학교를 설립해서 역시 무장투쟁을 준비하였다. 그 먼 멕시코에서 무장투쟁을 준비했다. 역시 한민족이다라는 거. 자, 확인하기를 통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북간도에서 천주교도들이 북로군종소를 조직하였다. 자, 북간도의 북로군종소 맞지만 이 북로군종소는 당군 할아버지를 모시는 대종교다. 그치? 대종교의 뭐? 중광당. 대종교의 중광당. 대종교 중광당. 그치? 틀렸다. 진민회는 서간도의 독립운동 기지 건설 주도하였다. 오, 그래서 만든 게 뭐야? 그 유명한 신흥 강습소 신흥 무관학교 꼭 기억해. 너무나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연해주 지역의 이상설 이동희가 중심이 되어서 대한 광복군 정부 만들었다. 맞네. 동그라미. 한국의 하와이 이주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 그치? 사진신부 기억하다 그랬다. 사진신부 같이 기억해라. 대한국민의회는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 만주와 연해주의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대한국민의회는 연해주에 있는 독립단체인데 어떻게 연해주의 독립운동을 지원해? 그 말 자체가 모순이잖아. 이건 연해주에 있는 거고. 자, 만주와 연해주 독립운동 지원한 건 어디야? 이건 어디야? 여기는 뭐야? 대한인 국민회. 자, 헷갈린다. 그치? 대한국민의회고 이건 대한인 국민회다. 기억 잘해라. 기억 잘해. 헷갈립니다. 그치? 자, 이렇게 헷갈리게 참 많이 해놨다. 그치? 요거 대한인 국민회. 요 인자가 들어갔다. 어디 위치하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게 외우면 좀 쉬울라나?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2번. 자,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대한 내용들이다. 볼게요. 자, 미주 지역 박용만이 하와이에 만드는 게 뭐야? 대한 뭐라 그랬어? 응? 방금 했잖아. 대한이야? 대한 아니잖아. 대한인 국민회는 미주 지역이고 하와이에 만든 거는 요게 아니라 뭐? 대조선 뭐야? 국민군단. 승무학교는 어디 있는 거야? 승무학교는 멕시코에 있는 거죠. 승무학교 멕시코. 자, 승무학교 멕시코 바로 위에 있네. 하와이의 대조선 국민군단. 승무학교 멕시코. 자, 북간도의 용정촌하고 신안촌 어디라고 하죠? 신안촌 어디라고 했어? 신안촌 연해주. 자, 여기 있네. 신안촌 연해주. 자, 용정촌하고 명동촌이 북간도다. 그치? 서간도는 신흥중학교가 신흥무관학교 서간도 맞지? 그 다음에 연해주의 건업회. 답은 D금과 니을 5번이다. 헷갈린다. 그치?
자, 여기까지가 1910년대 식민지 경영과 저항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1920년대로 가는 게 아니라 1910년대 막바지인 1919년에 뭐가 일어났다? 3.1운동이 있지. 3.1운동의 모습 배우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